민생을 모르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 안녕하세요. 조영무 경제톡입니다.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는 반복되면서 불쌍한 근로자들의 목숨은 끊어지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그것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헬조선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삶은 더욱 더 암울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자포자기한 지는 꽤 오래되었고 식량 주권을 지키는 농민들의 고통도 여전하고 청년들은 여전히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가진 자들의 부동산 투기는 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치인들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제발 공천자에게 줄 서지 말고 공부하기 바랍니다. 우리 유권자들도 당만 보고 찍지 말고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후보자를 당선시켜 주십시오.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 당선자에게서 우리의 현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줄 서지 말고 민생을 공부하라. 내년은 대한민국 지방선거의 해입니다. 요즘 곳곳에서 입지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라인에 서느냐, 어느 정치 세력의 눈에 들 것이냐를 고민하는 시기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권력자에게 줄 설 시간에 민생을 공부하라. 국민은 이제 정치인의 학벌관계 포스터 슬로건을 보고 투표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 삶이 나아지는가, 월세가 줄어들고 버스, 지하철, KTX 교통비가 완화되고 식료품 가격이 안정되고 청년의 미래가 다시 열리는 것. 지방선거도 국정 방향도 이제 민생 해결 능력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프닝에서 이 문장을 다시 강조합니다. 민생을 모르면 정치를 할 자격도 없다. 뉴욕에서 일어난 변화 34세 맘단이 돌풍. 이 민생 정치의 본질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뉴욕시장 당선자 조란 맘다니 JORAN MAMDANI입니다. 그의 이력은 미국 정치의 틀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우간다 출생 8세 때 뉴욕 이주, 인도계 무슬림, 만 34세, 정치 경력 4년, 부모 모두 하버드 출신 엘리트, 아버지 아프리카 정치 전문가, 어머니 국제 영화 감독, 엘리트 출신이지만 그의 메시지는 철저히 서민의 생활비였습니다. 3. 맘다니가 내세운 생활비 공약. 그의 공약은 세련된 정치 전략이 아니라 서민의 가계부를 직접 겨냥한 정책이었습니다. 100만 가구 월세 동결, 버스 완전 무료화, 최저임금 $30 인상, 재원은 부자 대기업 증세. 뉴욕의 삶은 부자만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되었고 특히 청년들은 미래를 계획할 의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4. 왜 청년이 압도적으로 지지했는가? 득표 결과가 모든 걸 설명합니다. 45세 미만 유권자의 70%가 맘다니 선택, 45세에서 64세에서는 쿠오모 근소우세, 64세 이상에서는 쿠오모가 19% 앞서, 즉 젊은 세대는 변화를, 기성세대는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선거의 쟁점이 민주주의 범죄 이민 같은 거대 담론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유권자가 실제로 붙잡은 건 단 하나, 월세, 교통, 비식료품 가격. 뉴욕 청년 84% 가학자금 빚 때문에 결혼, 출산, 자동차 구매를 미루고 있다는 현실이 맘다니 돌풍의 본질이었습니다. 5. 동양 고전이 이미 말한 것 배부르고 등 따뜻해야 정치가 가능하다. 중국 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것이 정치의 기본이다. 나를 낳아준 분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수가다라고 할 정도로 포수가와의 우정으로 유명한 관포지교에 등장하는 관중 BC 725, BC 645 제나라에서 행한 9대 시책은 관자 입구편에 소개되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는 노인을 어른으로 모시는 일, 둘째는 어린이를 사랑하는 일, 셋째는 고아들을 구휼하는 일, 넷째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돌보는 일, 다섯째는 홀로 된 사람을 결혼시키는 일, 여섯째는 병든 사람을 위문하는 일, 일곱째는 곤궁한 사람을 살피는 일, 여덟째 흉년 때 고용인들 보살피는 일, 아홉째는 유공자들에 대한 보훈등이다. 작금의 복지 정책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 관중은 세상이 양육강식의 원리로 움직인다면 강자만 존재하게 될 것이며 그러기에 이상적인 사회는 강자만이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 약자가 편히 살며 상생하는 공정사회의 건설에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관중은 치국의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고 말하면서 무릇 치국의 돈은 반드시 먼저 백성을 부유하게 만드는 이른바 필선부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백성이 부유하면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기 쉽고 가난하면 어렵게 된다고 하였다. 정치란 원래 민주주의도 외교도 이념 논쟁도 아니라 사람들의 오늘을 지켜주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6. 그런데 한국 청년 현실은 더 가혹하다. 문제는 이 미국의 위기가 지금 한국에서는 더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원룸 월세는 뉴욕 일부 지역을 넘어서고 교통비는 매년 상승하고 장보기 비용은 체감 물가 최고 수준. 청년들은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수도권 쏠림은 지방을 소멸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 절망이 만들어낸 단어가 바로 헬조선입니다. 불만의 외침이 아니라 미래를 잃어버린 세대의 구조적 절망입니다. 7. 민생의 전면 재구축.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활비 몇 가지 낮추는 수준이 아니라 국민의 삶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정치의 기본은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삶의 조건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정치가 집중해야 할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월세 전월세자가 부담 완화, 무너진 주거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월세와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야 국민이 숨을 쉽니다. 이 교통비 부담 완화, 버스, 지하철, KTX에 이르는 모든 교통비를 체계적으로 낮춰 출퇴근과 생계, 이동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삼식료품 물가 안정, 서민 가게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장보기 비용을 잡아야 합니다. 이건 경제 정책이 아니라 직접적인 민생 정책입니다. 4청년의 미래 회복, 취업, 결혼, 출산 내 집 마련이 꿈이 아니라 계획 가능한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5수도권 과밀 집중 해소앤드 부동산 투기 근절. 지금 한국은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수도권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집값 폭등, 지방 청년 유출, 지방 소멸 가속,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극단적 쏠림.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부동산 투기 근절과 균형 발전 전략이 뼈대처럼 세워져야 합니다. 6지방도시 소멸 방지, 지방 청년들이 살고 싶다가 아니라 살 수 있다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지역 대학, 의료, 교통, 산업, 지방 기업 활성화, 지역 기반 일자리 확대. 없다면 지방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국가도 함께 무너집니다. 7 AI 로봇 산업 육성, 미래 먹거리 건설. 이제는 단순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시대가 아닙니다. 산업 자체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AI 로봇,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기술이 국가 경제의 다음 30년을 결정합니다. 민생은 과거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산업을 만들어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8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문제 해결.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입니다. 전기요금, 난방비는 민생과 직결됩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소, 해상풍력, 소형 모듈, 원자로 등 투자를 통해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구조를 만들어야 국민의 생활비도 안정됩니다. 9 치유, 국가 지친 국민에게 쉼을 제공. 한국은 OECD 최고 수준의 스트레스, 고독, 번아웃, 자살률 국가입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경기부양이 아니라 삶의 회복력, RILIENC입니다. 치유관광, 정신건강 서비스, 지역 힐링 인프라, 자연문화예술, 기반 치유정책. 정치는 국민의 마음까지 돌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10 기본소득, 기본안전망 확충. 기본소득 또는 강화된 사회 안전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청년의 도전, 중장년의 제도약, 노년층의 최소한의 안정, 비정규 플랫폼 노동자의 생존, 우리 사회 전체의 기초 체력입니다. 11 대기업 슈퍼부자, 부유세 사회공헌 재투자. 맘다니가 뉴욕에서 부자 증세로 재원을 마련한 것처럼 한국도 능력 있는 사람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부유세, 초고소득자 누진세, 대기업 사회투자 대폭 확대 및 의무 강화. 이건 벌주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지속 가능해지기 위한 구조입니다. 8. 민생 정치의 확장. 지금 한국 정치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민생의 회복, 삶의 안정, 미래의 산업지역의 균형, 국가의 지속 가능성. 정치는 이 모든 축을 조합해 새로운 대한민국 모델을 설계해야 합니다. 경제, 사회, 에너지, 산업, 치유, 복지세, 재균형 발전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로 작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여전히 이 문장입니다. 민생을 모르면 정치를 할 자격도 없다. 클로징. 여러분, 정치가 민생을 외면하는 순간 국민은 정치에 등을 돌리고 국가는 속도 없이 미래를 잃습니다. 정치는 거창한 구호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혁명이 아니라 생활비를 낮추는 일, 이념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한 달 살기를 지켜내는 일. 그게 정치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지방선거도 국정도 민주주의도 결국 내 월세, 내 교통비, 내 장보기 비용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지켜내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민생을 바로 세우는 정치, 그 방향을 잃지 않도록 조영무 경제톡이 계속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세상을 더 정확하게 보는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